이번에는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제일 위에 해제 보고 그 다음에 제재개관 보고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처리해야 될 것들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본문을 볼게요. 봅니다. 이 작품은 동명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한 것. 동명의 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한 거래. 그러면 이제 결국 소설이라는 갈래와 드라마라는 어떤 갈래의 차이점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거죠. 시나리오는 이제 그 갈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랑 대조가 되는 것 혹은 비교가 되는 건 뭐가 있냐면 희곡이 있고 그리고 요 극이랑 대비 대조가 되는 걸로는 우리 서사갈래. 그렇죠. 서사갈래 중 소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 지금 요 극갈래와 서사갈래의 가장 차이점, 큰 차이점. 이 극갈래는 극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떤 궁극적인 목적 혹은 목표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드라마를 찍든 영화를 찍든 혹은 연극을 하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반면에 소설은 그것 자체로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문학이냐 2차 문학이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럴 때 지금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서술자입니다. 극은 서술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서술자가 없어. 반면에 거기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있죠. 그러면 서술자가 있고 없고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 극에서는 인물의 내면이 어떻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 간접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물의 내면이 그 사람의 인물의 어떤 대사나 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지 직접적으로 나 힘들다 라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해설과 같은 비슷한 걸로 처리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차이를 보는 것이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 여기다 옆에다 줄까? 인물의 내면에서 인물의 내면을 얘는 보여주기입니다. 여기서는 말하기가 되는 거고. 그것이 극갈래와 그 다음에 서사갈래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 서술자의 존재 유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 시나리오와 희곡, 그럴 때 이제 시나리오의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나 드라마를 위한 거라면 희곡의 경우는 연극을 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사용하는 말 자체도 다르죠. 영화나 드라마를 하기 위해서 얘는 상영을 목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희곡의 경우는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작품이 되겠다. 그럴 때 결국 상연, 이 희곡은 어디에서 펼쳐지냐면 그렇지, 이게 가장 무대라는 공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무대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죠. 얘는 무대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제약이 적다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제약이 있지. 왜냐면 촬영해야 되는데 촬영을 실내에서만 하진 않잖아. 실외에서도 촬영한다고. 그러면 실외에서의 기상,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촬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생기는 거니까 제약은 있긴 있어.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거쳐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는 우주라든지 혹은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도 보여줄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작업을 해야 돼. 그런데 사실 소설의 경우는 그냥 쓰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둘 다 이제 제약이 있긴 하지만 희곡의 경우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거라서 좀 더 많은 제약이 있고 반면에 시나리오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나리오의 경우는 장면 끊어서 보는 거냐? 끊어서 요것만 촬영하고 또 요거 촬영해서 붙여주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됐죠? 그럼 이제 본문 다시 우리 해제 봅니다. 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한 것으로 각색 과정에서 훈민정음을 직접 창제하고 반포하는 일을 기획한 세종이
그러한 선택과 결정, 실행에 이르기까지 어떤 역경들을 겪었는가를 극화, 드라마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를 반대했던 세력을 설득하고, 그래서 이제 두 부분을 나눠볼 수 있더라고. 훈민정음 창제 반포를 반대했던 세력 설득하는 거 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 글자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가르쳐 소통하고자 했던 세종의 의지가 얼마나 절실해졌는지.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처리해 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수록된 부분을 보면 한글 창제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하려는 이도의 노력을, 세종의 노력을 지금 이제 시나리오 그 기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제 훈민정음 한글의 위력을 알고 반대하려는 모습, 막으려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죠. 오른쪽에 제재 가관을 볼게요.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 사실적. 뭐 당연하게 사실적이겠지. 왜?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재,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를 둘러싼 갈등으로 된다. 배경을 보시면 주로 조선 초기 궁궐 및 반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촌은 성균관 주변의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촌은 이게 뭐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반촌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하나는 양반들이 많이 사는 곳,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금 얘기했던 성균관이 있는 동네 마을, 성균관 근처의 마을을 반촌이라고 해.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성균관 근처인 것 같아. 내가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아서. 어쨌든 반촌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주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왕의도의 의지와 그 다음에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에 담긴 애민 정신을 보여주고 있고, 특징을 보시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왕과 대립하던 가상의 비밀 조직, 여기서 이제 밀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밀 조직을 등장시켜, 그래, 이제 허구적 재미를 더해 준 거지. 그 다음에 이도의 성장 과정과 고뇌, 열정을 개성적으로 형상화. 그러니까 개성적이라는 것은 이도의 캐릭터를 잘 드러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임금인 세종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면 그 인물의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부분에까지는 알 수는 없거든. 왜냐면 그냥 벌어진 일 중심으로 기술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문학으로 접하게 되면 조금 더 그 캐릭터의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 같아. 그것이 이제 이제 팩션이라고 하죠. 팩트와 픽션의 어떤 중간 지점이지 않을까. 그것이 어떤 사극의 의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이제 본문을 보면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이도는 왕이 백성과 직접 소통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이거죠. 왕이 백성과 직접 소통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그 노력의 결과물로서 뭘 만드는 거야? 한글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 그럼 이 당시를 생각해 봐야 돼. 세종대왕, 세종이니까 이제 조선시대. 이것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 그럼 국가의 근간이 뭐겠어? 국가의 근간은 신분제죠. 계급사회야. 그 계급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야? 그렇지, 사대부가 되는 거죠. 이제 한글이 만들어져서 백성들, 일반 백성들도 문자 생활하게 되면 자신들의 지위가 하락할 거다, 자신들의 역할이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로. 이게 바로 뭐냐면 정보를 안다? 그럼 정보를 이제 내가 수집하고 내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게 되면 그런 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던 거지. 그것을 쥐어잡고 있었던 계급은 사대부였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대부의 역할이 없어지게 될 거다, 그런 우려에
지금 한글 반포, 한글 창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다. 이 소설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드라마 보면 어떤 특정 인물이 좀 많이 생각나던데 여러분들 잘 모르죠? 계속 볼게요.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 생각하는 사대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는 반대를 무릅쓰고, 그래서 이때 그는 세종을 말하는 거죠. 세종은 반대를 무릅쓰고 집현전의 몇몇 학사들과 비밀리에 우리 글자를 만드는 일을 진행한다. 그러다 그 사실이 알려져 유생들이 누구야? 유생은 요거는 이제 성리학을 공부하는 근데 성균관 유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극렬한 반대 정부 독점 이거 관련돼서 있습니까? 봅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보는데 시나리오는 요걸 이제 장면 변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장면 변화에는 뭐가 있냐면 공간, 시간, 공간과 시간적 배경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어디에서 펼쳐지고 있는가, 어떤 시간대에 펼쳐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봅니다. 해강 맨 앞에 앉아있고 유생들이 뒤에 앉아 전화하며 시위하고 있는데 순간 광화문이 활짝 열리면서 내시와 궁녀들이 의자와 궤도를 들고 와 시위하는 유생들을 앞에 놓는다. 이게 뭔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은데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들로 이제 드러내야지. 이게 뭔가 싶은데 라고 하는 건 내면이잖아. 맞죠? 이거 뭐지? 지금 이런 거잖아. 이때 이도가 걸어 나와 해강 앞에 앉는다. 경비를 서고 있던 채윤도 그런 이도를 의아하게 본다. 지금 이도가 왜 이 시위하고 있는 곳에 나와서 궤도를 들고 왔는지 주변 사람들은 지금 그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야. 계속 이런 게 이제 바로 그 팩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픽션적 요소인 거잖아. 허구적 요소가 되는 거지. 여기 해강, 역사 속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인물. 가상의 인물이라는 얘기는 허구적 요소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왜 허구적 요소를 드러내냐? 바로 재미를 위한 거지, 재미를. 유생들의 입장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대. 그런 이도를 보며 전하 어찌 성리학을 버리시고 스스로 이적이 되려 하시옵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성리학을 버리시고 야 얘가 지금 왕이 나 성리학 안 할 거야 이래 얘기한 거 아니거든. 뭐 하겠다는 거야? 한글을 만들겠다는 거지. 그런데 유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글을 만듦.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자를 버림.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자를 쓰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거 세 번째야. 한자를 버리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성리학을 버림과 똑같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유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자와 성리학을 동일시 여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주장을 펼치게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도가 말하는 거 보면 좋소. 그러면 글자를 만드는 일이 어찌 성리학을 버리는 일인지부터 논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온 거야? 논하기 위해서 온 거지. 그럼 뭐 하는 거야? 이도가 설득하기 위해서 온 거야. 논리적으로 설득한단 말이야. 우리 전에 그런 대통령이 있었죠? 그래서 일선 검사들과의 대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국민들 혹은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 논쟁, 토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제 관철시키려고 했던, 그러니까 단순하게 명령을 하다라고,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인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 뿌리 깊은 나무는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과서에 이제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 드라마가 물론 그 조선 시대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 이 드라마가 반영될 때 시대 상황도 많이 그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많이 좋았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주제를 정한 거야. 그래서 누구든 나와 자유로이 얘기하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설득하는 거죠. 먼저 그래서 해강이 얘기합니다. 너무 보기 전에 컷. 이도의 궤도에 크게 쓰여 있는 무자 앞에 해강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장면 해강과 이도가 대화하는 장면이 화면에 보일 거고, 이렇게 해서 이도가 딱 이 대사를 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 전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궤도 앞에 해강의 모습이 다시 나오고, 그러면 다시 이제 해강을 이제 딱 크로즈업하고 해강이 이제 자신의 의견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볼게요. 중국의 한자는 그냥 글자가 아니었고 그 자체로 유학의 도이며 그 다음에 개념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자는 뜻글자라서 그런 거야. 계속 봅니다. 화면은 무자 보이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장면이 바뀐 거겠죠? 다시 지금 이렇게 신 넘버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화면 혹은 모니터에 보이는 것이 다르다는 거야. 인물 나왔다, 글자 나왔다,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읽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읽어야 작품의 내용을 보다 선명하게 혹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계속 볼게요. 그러면서 왜 그런지를 이 무자라는 글자를 통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쌀무자에는 창과 그치다라는 두 개의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무자를 풀면 창과자와 그칠 지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다시 그럼 보고 뭘 보는 거겠어? 뭘 보는 거겠어 이거? 그렇지, 글자 궤도를 봐야죠. 그럼 보고 있으니까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 세종의 모습이 궤도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해주면 되는 거지. 싸움문자 자체에 싸움을 그치게 하라는 의미와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 한 싸움이라는 유학의 도가 들어있는 거다. 됐어? 그래서 지금 한자를 쓰지 않는다? 그건 곧 뭐가 되는 거야? 성리학을 벌이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봅니다. 전하의 글자, 그러니까 지금 되는 거지. 이것을 표현할 수 있어 합니까? 그런 무처럼 이런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보는데 그럼 누구를 보는 거겠어? 그렇지. 그래야지 상황을 맞물려 가는 거지. 이도를 보는 거죠. 이도에게 지금 물었으니까. 아니요. 없어. 그러지. 이거 지금 바로 안에 들었잖아. 그럼 그렇지. 실제로 얘가 말하는 거야? 그렇지. 내 말이 맞지? 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야 돼? 표정으로 드러내야죠. 행동과 표정으로. 얘는 이제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야. 실제로 한 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그 극갈래 시나리오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계속 봅니다. 헌데 어찌 유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시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허면 말이요. 그럼 이번에는 이도의 반박이 되겠죠. 혹은 이도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 작품에 드러난 시나리오의 특징, 영화나 드라마, 여기서 이제 드라마가 목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면 단위라고 시공간 등장물 수의 제약이 적다. 뭐에 비해서? 희곡에 비해서. 희곡에 비해서 제약이 적다라는 것. 그 다음에 특수용어, 씬넘버, 그 다음에 컷, 몽타주, 이런 특수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볼게요, 계속.
사실 이게 마치 뭐 하는 거야?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 처음에 이제 무라는 글자를 통해서 근거, 자신의 이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고, 이번엔 다른 글씨야. 궤도에 이거 뭐야 이거? 작게연로 달사총이라 써 있고 앞엔 이도가 서 있다. 이번에 이제 이도의 반박이 되는 거야. 작게연로 달사총, 즉 언로를 튀어 사방 만민의 소리를 들으라. 이것은 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글을 만드는 것이 지금 성리학, 유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뭘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유학, 성리학을 실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것이 이제 그 세종 이도의 입장이 되는 거지. 봅니다. 예 전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면 되옵니다. 무시하고 삼봉 정도전에 경제문감에 이르기를. 사실 이제 밑에 글씨를 보면 이거 봐봐. 여기. 지금 정도전 이게 조선 초기잖아. 정도전이 세우고자 한 재상 중심, 그러니까 지금에 따지면 총리 중심,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이제 총리를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완전히 임금과 반대되는 생각인 거지. 권력이 어디에 집중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재상에게 집중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의 권력은 어디에 있는데? 왕에 있는 건데. 계속 볼게요. 재상 중심 국가의 이념이 중요한 갈등의 배경이 되기에 이도가 정도전 언급하자 모두 놀라 멈칫. 왜냐면 이 정도전은 그러면 사대부 중심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반면에 세종은 왕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반대되는 생각을 지니는 건데, 지금 그런 정도전의 책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려고 하니 놀란 거들이야, 사람들이. 계속 봅니다. 그거는 이제 이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요거에 대한 내용이야. 이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이도의 주장. 한자가 어려워 백성들의 뜻이 임금에게 전달되기 어려우므로. 왜냐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임금의 덕목이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실현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한자를 이용하게 되면 백성의 소리를 들으면 되는데, 그럼 백성의 소리를 뭐로 들을 거야? 지금 매번 내가 이제 너 와서 얘기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누군가를 거치게 될 거라고. 근데 그 사람도 백성들에게 일일이 다 얘기를 들어? 그리고 백성들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고스란히 온전히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나를 거쳤는데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뭔가를 거치면, 그렇지, 필터링이 되는 거야. 필터링이 왜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쉬운 글자를 만든 백성들과 더 잘 직접적입니다. 직접적으로 이거야. 더 잘 직접적으로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글자를 만드는 거다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계속 밑에 볼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순 3대에는 간관이라는 관리가 없었음에도 언론은 넓었으나, 그래, 그런 관리가 없었음에도 언론은 넓었으나, 이때 언론은 이제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나라 때, 그러니까 지금 요순 3대, 진나라, 그리고 한나라,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나라 때는 모든 비방을 금지한 뒤, 그러니까 언론을 막았다는 얘기인 거야. 한나라에 이르러 언론을 터주기 위해 간관을 만들었으나, 그래, 여기서는 간관을 만들었대. 간관이라는 관리가 생기면서 언론은 더욱 막혔다. 그런 관리가 없었음에도 언론은 넓었으나, 한나라 때 그런 관리를 만들었더니 어떻게 돼서 언론은 더욱 막혔다. 이런 말이 있지요. 정도전의 책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이번에 보는 데는 이제 채윤이 보는 거죠. 이는 말이요, 한자를 아는 자가 관료가 된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요. 점점 강한 목소리로, 이게 뭐야? 그렇지, 지금 강조하는 거죠. 강조. 이게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한자가 어렵기에 백성이 그들의 말을 임금께 올리려면 관료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그 관료들은 백성의 소리를 왜곡 편집하여 옳은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언로가 더욱 막히게 됐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정도전은 난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덕목 언로를 틔워주고 싶고 그러려고 뭐 하는 거다? 한글을 만드는 거다. 하여 백성의 글자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소. 내가 어찌 유학을 버린 것이요. 나는 유학을 실현하려는 거야. 실천하려는 거야. 이렇게 됐어. 됐습니까? 보는 데서 컷 또 장면이 바뀌네요. 그래서 지금 이 13번째 13번 장면은 해강을 혹은 유생들을 설득하는 장면이야. 이번에는 경복궁 일각, 경복궁 한 주변이겠죠? 한 장소, 낮 시간대에 그것이 14번에서 16번 장면이래. 더군다나 이거 뭐라고 되냐? 몽타주. 이거 중요합니다. 몽타주? 몽타주 볼게요. 몽타주, 영화나 사진 편집 구성의 한 방법으로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으로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도의 노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는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이 몽타주를 통해서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이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것을 짧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이도의 의지 혹은 적극적 노력, 글에 따른 지금 절실함,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몽타주라는 기법을 통해서. 그럼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시간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거든. 이것을 시간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개를 빠르게 하는 거지. 넘어가도 돼?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장은성부터 14번째 장면입니다. 하오나 더 쉽다는 이유로 한자를 버린 선비들이 늘면 어찌하옵니까? 여전히 이제 한자를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동하는 말이야. 선비란 배우는 것이 직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가 제시하는 그런 우려 혹은 그 반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반론을 펼치고 있는 거죠. 더 쉬운 것이 있다 하여 한자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비의 탓이지 백성의 글자를 만든 내 탓도 백성의 탓도 아니다. 당연하지. 지가 공부 안 하는 건데 왜 그거를 글자 만들어서 공부 안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 이번에는 다른 곳입니다. 돌아가려는 관리들을 붙잡고 또 이거 누가 설득하는 거야? 누가 붙잡는 거야? 이도. 삼강행실도를 그림으로 그려 배포하여도 폐륜의 저지른 자가 있는 것이옵니다. 사람의 선악은 자질에 달려있는 것이지 뭐 한다는 거야? 타고난다는 거야. 선악은 타고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도가 어떻게 해? 버럭 화를 내는 거야. 내 놈이 선비냐, 내 놈이 유학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글자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리학. 물론 이제 국가의 어떤 근간이 문제가 되니까 자신들의 그런 입지가 낮아질 것이다, 위태로워질 것이다. 거기에서 이제 반대하는 거긴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성리학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방금 이놈은, 이놈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이도가 딱 벌어갈 때 보는 것처럼 그런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를, 반대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얘가 화를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오히려 이도야말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성리학을 지키고 성리학을 실현하려는 군주의 모습을,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봅니다. 내 놈이 선비냐? 내 놈이 유학자야? 유학의 근본은 끊임없는 수양으로 인간 본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자질이 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그럼 인간의 본성은 당연히 긍정적이어야지. 내가 수양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내 본성에 도달할 거 아니야. 그런 본성이 나쁘다고 한다면 공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사람의 자질이 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유학에서 어찌 교화를 임금의 책무로 말한단 말이냐. 됐습니까? 또 경복궁의 어느 곳이야. 관리들을 붙잡고는 이번에 이제 심종서라는 인물을 설득하는 장면이네요. 농사직설의 백성들에게 그리도 전파하고 싶으시다면 관리의 수를 늘려 백성에게 전파하면 되는 것이옵니다. 그럼 그 많은 관리들의 독봉은 어디서 나오는가? 관리를 부양하는 것이 바로 이거지. 계급사회. 그러니까 양반은 뭐해? 일하는 계급이 아니야. 평민들, 백성들이 일하는 계급인 거지. 관리를 늘려. 그러면은 누가 더 힘들어져? 그렇지.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건데 오히려 백성들을 힘들게 하겠다고. 그럼 관리를 늘리는 것은 백성을 더욱더 피폐하게 한다. 등등 계속 이어지는 이도의 강변 몽타주.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뭘 보여주는 거야? 설득하려는 이도의 노력. 그 다음에 만들려는, 한글을 창제하려는 이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몽타주 기법이 중요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신의 이제 이도가 설득하는 노력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글자방, 요 글자방도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곳이어야겠지? 왜냐면 이제 비밀리에 글자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지금 이도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걱정하고 더군다나 좀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미 준비하고 있다, 준비를 했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생략된 부분 줄거리를 볼게요. 사대부가 국가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밀결사 조직 밀본. 이것도 뭐였냐면 이제 허구적으로 창조된 조직인 거죠. 허구적 요소야. 밀본원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재상 총재제를 관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현전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밀본의 중심인물인 가리오는 세종의 세 글자 반포를 허용하는 대신 집현전 폐지 요구하는 거래를 계획한다. 집현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반촌 한 구석 낫. 한가놈이 어느 쪽을 보면 옆에 가리온도 한가놈이 보는 곳을 보는데, 야 지금 이 장면 어떤 모습이냐? 지금 둘이 가고 있다가 한가놈이 이렇게 봤더니 옆에 있던 가리온도 같은 곳을 본다는 얘기인 거지. 땅바닥에 쪼그리고 마주 앉아 보고 있는 개파이와 연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한가놈, 그 다음에 가리온, 이제 4명이 등장해서 무언가를 보고 있어. 나뭇가지 땅에 뭔가를 쓰며 놀고 있다. 개파이가 손바닥으로 흙을 지우더니 새로 쓴다. 카르페이, 그 앞에 연두가 쓴 글자도 보인다. 나는 밥을 먹었다. 가리온, 놀라서 본다. 계속. 한가놈, 자기도 믿기지 않아. 개파이는 자기 이름을 쓰고 연두는 이 글자로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본 거는 이들이 그 개파이랑 연두가 뭐 하는 거야? 땅에다가 글씨 연습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이 글씨는 이 글자는 바로 새로운 글자가 된 거잖아. 한문이 아니잖아. 한자가 아니잖아. 쿵. 이거 실제로 쿵이야? 아니죠. 심쿵이네. 깜놀. 세 글자의 실체를 모르고 있던 가리온이 그 실체를 알고, 그러니까 정말 쉽게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야. 이틀 만입니다. 쿵. 천천히 개파에게 다가가 이름 쓴 걸 가리키며 이게 뭐냐? 내 이름이다. 어떻게 읽는 것이냐? 카르페이. 진정 이틀 사이에, 지금 이틀 사이에 자기의 이름을 쓰고 자기의 이름을 뭐 할 수 있어? 읽을 수 있어. 거기에 지금 충격을 받은 거죠. 계속 봅니다.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연두야. 옆에서 뭔가를 쓰고 있다. 가리온 고개를 들려 연두가 쓴 것을 보는데 바닥에 있는 글자는 진정 이틀 사이 뭐 한 거야? 방금 들은 거를 쓴 거죠. 방금 옆에서 말한 걸 듣고 쓴 거야. 한가놈도 보고 놀란다. 아니 이럴 수가, 어찌 그러는가? 지금 본원이 하신 말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진정 이틀 사이에 충격과 경황, 꽝 하는 효과음이나 음악. 이게 인물의 내면을 더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극갈래는 실제로 연행하는 것을 목표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수적인 효과음들을 통해서도 그 인물들의 내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봅니다. 말한 것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쓴 것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한글의 위대한 특성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해? 표음문자라고 해. 그 소리와 의미가 일치하는. 대단한 거야 진짜. 여기 설명은 그겁니다.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가리온, 탁자에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다. 한가놈의 표정도 심각하다. 지금 이제 새로 만든 글자의 위력을 확인한 거야. 계속 봅니다. 모든 사람이 글자를 쓰는 세상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지금 우리 세상이죠. 그것은 어떤 세상일까?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일이라. 그러면서 이 가리온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근본적인 어떤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글자는 무기다. 칼보다 창보다 유성보다 더 무서운 무기야. 그런 거는 누구만 갖고 있어 지금? 사대부들만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위, 위치가 훨씬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사대부가 사대부인 이유는 양반집에 태어나서가 아니라, 그런 혈통 때문이 아니라 글을 알기 때문에 사대부인 것이야. 그래서 글의 중요성을 가리온은 잘 알고 있는 거야. 혹은 정보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계속 봅니다. 16번째 줄이야. 그게 사대부의 권력이요 힘의 근거다. 헌데 이 글자라면, 그러니까 세종이 만든 글자라면 모두가 글자를 읽고 쓰는 세상이 온다면 조선의 모든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 자신들의, 그러니까 기득권이지, 기득권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세상은 혼돈에 가득 차고 이 조선의 뿌리인 사대부가 무너질 것이다. 재밌어. 지네가 힘을 잃게 되면 혼돈이래. 웃긴 거 아니야? 자기네가 힘을 잃는데 왜 혼돈인 거야? 더 좋은 세상일 수도 있는 거지. 어찌해야 합니까? 막아야지. 글자를 막는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 허나 이미 오늘 이신적이 거래라. 아까 무슨 거래였어? 집현전을 폐지하는 대신에 반포를, 그렇지,
허용해준다, 허용한다 라는 거래. 그런데 지금 한글의 위력을 봤으니 반포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궁일각.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어진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지금 앞에서는 한가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리온이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새로 만든 글자의 어떤 위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여기에부터는 이제 이신적이 등장을 해서 황희야 이신적. 그래서 이제 그 거래하러 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봅니다. 이신적 허허 웃으며 오늘은 전하께서 우리 신료들의 뜻을 간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셔야지. 웃으며 가는 황희야 이신적. 그러니까 지금 이 황희야 이신적은 지금 이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처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도 누구겠어? 가리온하고 한글은 똑같았던 거야. 그런데 그 글자, 새로 만들려는 글자의 실체를 보고 난 다음에, 위력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둘의 생각이 달라지게 된 거죠. 반포도 막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지 또. 사실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거래인 거잖아. 그런데 지금 앞에서도 이제 그 두 정승이 뭐 이렇게 해주겠죠. 그래서 만족스러운 거래일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이도에게서도 마찬가지야.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으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누구만, 지금 이 거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누구만이야? 한가놈과, 그렇지. 다시 반촌내 도축소야. 거기 56번 장면 연결이래. 그러니까 지금 두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해서 보여주고 있어?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여기다가 별표해야겠죠? 가리온, 위기감 가득한 얼굴로 벌떡 일어나며 이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이신적을 막아야 당장 중지시키거라. 당장. 웃으며 가는 이도와 심각한 가리온에서 엔딩. 그래서 밑에 화면, 그럼 어떻게 한 거야? 두 인물의 딱 심정이 어떻게 되겠어? 대조가 되면서 부각이 되겠지. 읽어볼게요. 드라마는 소설과 달리 시각적 방법으로 인물의 상황이나 사건의 전개를 드러낸다. 화면 분할이란 한 화면을 두세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여러 인물이나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방법으로, 한 공간에 있지 않은 두 인물이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현재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들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서 화면 분할과 앞에서 썼던 몽타주,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해서 시나리오를 처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하나요? 넘어갑니다. 학습활동 봐야죠. 그래서 지금 1번, 아까 얘기했어. 지금 13번 장면에서 17번 장면은 이도가 설득하는 장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바로 갈등이 되는 거죠. 설득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다음 마지막 55에서 59번 장면은 이제 가리온이 그 세 글자의 위력을 확인해서 반포까지도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 2번, 지금 이제 연출 방법에서 몽타주 방법, 이 표현 효과, 한글 창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에 대처하는 이도의 태도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적극적인 의지가 강한 이도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주고 있고, 긴 시간 동안 이런 일을 짧게 압축하여, 이게 바로 이제 몽타주의 효과가 되는 거죠. 이번에다가 별표를 해주는 것이 좋겠네. 그 다음 59번 장면에서는 화면 분할. 됐어? 넘어갑니다. 그 다음 지금 이제 3번에서도 별표를 해주세요. 이게 소설과 시나리오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항목이야. 그리고 매체에 따른 표현 방법의 특성,
그래도 이거만 내용만 확인할게요. 소설과 드라마 대본, 극갈래 차이. 작가가 사건을 꾸며 독자로 하여금 읽게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여기에선 누가 등장해? 내용을 전달하는 서술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시청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보여주는 건 누가? 인물이 되는 거지. 등장인물. 그래서 요거 여기다가 별표. 형식 면에서 소설의 경우는 인물의 심리를 직접 누가? 서술자가 서술해줘. 그런데 지금 55번에서 56번 장면은 효과음, 지시문, 대사 등으로 인물의 상황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인물이 보여준다는 거죠.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번 읽어보면 되겠네. 소설로 읽을 때보다 드라마로 시청했을 때 글자가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소설로 읽을 때보다 드라마로 시청했을 때 백성들이 글자를 배우는 상황에 대한 사대부들의 불안감을 더 실감나게, 드라마 시청할 때보다 소설을 읽을 때 독자가 스스로 상상하며 상상력은 소설에서가,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116쪽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